안녕하세요, 김천입니다. 오늘은 셀시우스, 이거 코인 관심 있는 분들은 지겹게 들은 얘기인데, 원래는 이 셀시우스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또 많겠지만, 이 코인충들은 극도의 관심을 가졌던 이 셀시우스 이슈가 나오고 2022년 6월 15일 많은 분들이 봤던 코빗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 코빗 리포트를 보고 바로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겹쳐서 촬영이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 영상은 광고는 아니지만 물심양면으로 제 질문에 답해준 코빗 리서치 센터에 감사를 표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니 한반도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아니면 손모가지 자르러 가는 $2님이 추천하는 인싸G와 함께합니다. 하여간 서론이 길었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오늘은 가상자산이라고 보통 통칭되는 것을 코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큰 상관은 없어요. 이게 셀시우스가 뭐냐, 뭐 이전에 지금 현재 글로벌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경제 이슈로 시작된 코인 시장 하락이 연쇄 폭발로 그냥 막 부도가 나면서 말 그대로 폭발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당연히 미래에나 될 것 같이 보이던 코인, 나스닥 다 쥐어떼는 거죠. 당장 금리 올려서 주머니가 털리는데 10년 뒤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회사의 투자부터 걷어들여야 된다, 내가 일단 현금을 쥐어야겠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엎친 데 덮친 격, 어찌 보면 올 게 왔다 싶은 게 셀시우스, 3에로 캐피탈, 이걸 3H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벨 파이낸스 등 코인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파산하거나 파산 직전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시체들이 널리자 비트코인 가격도 2021년 고점에는 약 8천만 원이 넘는 가격을 찍었지만 지금은 현재 2천만 원 중반을 오가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이런 짤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5만 원대는 아무도 안 사더니 뭐 10만 원 된다니까 난리 났네, 이런 것처럼 8만 원대는 뭐 와, 이제 비트코인이 미래야, 1억 간다 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약세장에는 또 테라폼 랩스의 우리 도건님의 루나, 이 루나 사태로 촉발된 충격이 한 몫을 크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하여간 이 루나, 이 새끼 이거, 딱 이 루나가 이 전체를 터트리는 딱 그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선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액수도 크고 이게 터지니까 막 다 여러 군데가 다 터지는 거죠. 이 루나가 터지는 걸 크립토에 이 쏠리는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압력이 하중이 늘어나면서 이 고리들이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엄청나게 거대했던 고리들이 사실은 굉장히 약한 고리였다. 막 픽픽픽 끊어져 나간다, 여기 끊어져 나가니까 저기도 끊어져 나가고, 이렇게 연쇄 폭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코인충 아니면은 그냥 재미로 듣고 흘러 들으셔도 내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코인 시장이 망하는 것하고 일상 이 실물 경제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뭐 분석이거든요. 예를 들면 2017년, 2018년 어마어마한 하락장으로 다 날아갔는데도 사실 코인 안 했던 사람들은 큰 상관이 없었죠. 뭐 실물 경제에 충격이 온다거나 갑자기 은행이 부도가 나는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경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충이 아니면 그냥 재미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거대했지만 약한 고리로 판명난 첫 타자가 바로 셀시우스입니다. 이 셀시우스는 코인 시장의 대출 서비스의 큰 손이었어요. 이 셀시우스가 이제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예치하고 뭐 대출을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셀시우스는 한때 우리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의 보유자라고 큰 소리 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고객 돈의 예치금을 보자면 맞지만 어쨌건 네 돈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역시 입 털면 나락으로 가는 게 이 바닥 국룰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지난 6월 13일 CFI라고 하는 이 디파이의 반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건 뭐 비스무리한 CFI라는 업체, 이 셀시우스가 입출금 중단을 선언하면서입니다. 말 그대로 뱅크런이 일어나는데, 셀시우스한테 내 돈 일단 빨리 인출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돈을 돌려주다가 결국 우리 줄 돈 없어요 라고 손을 들어버린 거죠. 은행으로서는 그냥 끝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코인판에서 벌어진 것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거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셀시우스가 파산 직전으로 몰리면서 코인 시장의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추측인데요. 코인 시장 대출 서비스 업체 셀시우스는 2021년 말에, 그러니까 약 6개월 전만 해도 약 30조 원의 예치 자산을 보유했던 나름의 거대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금융회사 중에 리먼 브라더스의 위치처럼 셀시우스는 코인 시장 금융업체 중에서는 꽤 큰 업체로 꼽히고, 셀시우스 파산으로 인해서 거봐라, 코인 시장은 없어, 다 사기야 라고 하면서 나도 코인 다 던지고, 그래서 가격이 또 하락하고, 셀시우스가 파산을 하면서 보유한 코인도 시장에 헐값에 나오니까
나오면서 이런 도미노처럼 연쇄청산이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어쨌건 그럼 도대체 뱅크런 사태는 왜 벌어졌냐?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셀시우스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코인충이 아니면 약간 이해하기 어렵긴 한데 일단 들어보세요. 비트코인에 이어서 최고의 코인으로 꼽히는 이더리움은 최근 채굴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 8월을 목표로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시기보다 조금씩 약간 늘어지고 있어서 문제이긴 한데 어쨌건 기존 이더리움은 그래픽카드와 엄청난 양의 전기 등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채굴 방식인 작업 증명 방식 POW 방식이었는데 이를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상대적으로 전기 등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지분 증명 방식, 그러니까 POS, POS라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래픽카드 값 엄청 높아지고 다들 막 채굴기 돌리고 전기도 엄청 많이 쓰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방식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이 2.0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그러니까 예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예치가 돼 있어야 그 과정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은 만약에 우리한테 이더리움을 예치해 놓으면은 약 4에서 5% 이자를 주겠다면서 예치를 독려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더리움 재단은 짜투리 예치 자금은 안 받겠다, 뭐 1리더, 2리더 이런 건 안 받아, 그냥 나가 하고 최소 32개 이더리움을 갖고 오면 받아주겠다면서 예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2022년 연초에 이더리움은 약 400만원 이상이었고 이더리움 32개면 1억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개인 투자자가 뭐 이더리움을 나도 이자 좀 받고 싶어 하고 예치를 하고 싶어도 꽤 큰 액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크라우드 펀딩처럼 이더리움 예치를 원하는 이들을 묶어서 예치해주는 알선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나 한 개, 나 두 개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32개로 뭉친 다음에 그거를 예치를 시켜서 이제 이자를 받고 나도 수수료 좀 떼먹고 이런 장사를 하는, 마치 크라우드 펀딩처럼 그런 업체가 생긴 거죠. 그런 업체가 바로 외국에서는 라이도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리도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라이도라는 업체가 개인 투자자들의 이더리움을 모아서 32개씩 묶어서 예치를 해줬습니다. 이때 라이도는 개인들에게 이더리움을 예치한 일종의 보증으로 ST 이더를 지급했는데요. 오픈마켓을 보면은 ST 루이비통, 프라다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간 뭐 그런 짭퉁을 보통 이제 ST라고 하는데 그런 짭퉁은 아니지만 어쨌건 내가 이 ST 이더를 주고 나중에 그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다 끝나면 그때 이더를 돌려줄게 라는 일종의 보증 증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너는 몇 개 이더를 맡겼어? 그러면은 나 10개, 그러면 ST 이더 10개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갖고 오면은 이더와 그 이더에 붙는다는 그 4, 5%의 이자까지 어느 정도 줄게 라는, 즉 ST 이더는 그 자체로는 이더리움처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원금과 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일종의 채권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될 때까지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성격 급한 사람들은 에이 ST 이더 던져, 그냥 나 이더 빨리 줘,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도 조금씩 늦어지고 뭐 그래서인지 이더리움보다 ST 이더가 살짝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뭐 그 차이가 거의 미미했다고 해요. 근데 어쨌건 뭐 거의 1대1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ST 이더와 이더는 패깅이 거의 돼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패깅 얘기는 이제 루나 사건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ST 이더를 셀시우스 등의 몇 개 업체가 등장해서 유동화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비유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유동화가 안 되던 자산을 유동화했던 건데, 그러니까 미국 금융업체가 주택담보대출 등 부실 채권을 파생 상품으로 만들었다가 쓸려나간 것처럼 ST 이더라는 채권 역할을 하는 이 증표를 유동화를 했다가 결국 코인업계가 싹쓸이가 된 거죠. 설명을 이어가자면 ST 이더는 나중에 이더리움 2.0이 완료되면 이더에다 이자까지 주니까 나중에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주는 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 ST 이더를 맡기면은 이걸 담보로 잡고 70%의 이더리움을 내줬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더 큰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받은 이더리움을 그 100개의 ST 이더를 맡기고 70개의 이더리움을 이제 대출을 해와요. 그러면 다시 이걸 라이도에 다시 또 예치를 합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ST 이더 70개를 받아요. 그럼 다시 이거를 70개의 ST 이더를 셀시우스에 예치를 하고 이더리움을 다시 70%, 그러니까 49개를 또 받아와요. 이 49개를 다시 라이도에, 이걸 무한 반복.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을 소위 풍차 돌리기라고 부르는데, 레버리지를 극단까지 끌어올려서 이자를 약 3배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맡기고 70% 담보 잡고 또 갖고 다시 맡기고, 이 방식. 그래서 이런 방식이 코인 시장 화랑기에는 이자 수익을 더 받는데 도움이 됐겠죠. 그렇지만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게 폭탄의 스위치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조금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원래는 ST 이더나 이더리움은 같이
가치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내리거나 말거나 사실 청산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변동은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이더리움과 ST 이더리움의 가치 차이가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디패깅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더리움을 맡기고 풍차 돌리기를 극단적으로 했을 때 청산당하는, 그러니까 디패깅이 됐을 때 이게 연쇄 청산이 되는 그 비율의 차는 겨우 약 2.7%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거의 뭐 패깅을 유지했으니까 나중에 이더리움 주니까 어차피 ST 이더나 이더나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디패깅이 약 3%, 5%, 9%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이 풍차 돌리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냥 풍차로 계속 때려맞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디패깅된 이슈의 첫 번째는 루나 사태인데요. 이 루나 사태 또 나오네. 전문가들은 몰락의 시작이 루나 사태에서부터 왔다고 보고 있는데, 코빗 리서치 센터는 이더리움과 ST 이더를 테라 네트워크로 보내면은 19.6%의 이자를 지급했던 앵커, 이게 뭐 폰지라고 지목되고 있는데 이 폰지에서 담보로 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5월 10일에 테라 사태가 터지면서 앵커에서 자금 이탈이 시작됐고, 담보로 잡혀있던 ST 이더가 인출이 되고 이걸 막 던지면서 이더리움과 ST 이더의 디패깅이 시작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나 했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이 미친 셀시우스, 말하자면 은행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셀시우스는 이번 불장에 도대체 뭐를 했는지, 그리고 돈은 거의 못 벌고 오히려 손실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든 데다가 방만 경영으로 800억 원의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요즘 우리나라도 횡령으로 난린데 뭐 비슷한 거죠. 고객이 맡긴 이더도 자기들도 이제 수입을 챙길 마음인지 이자놀이를 위해서 이걸 예치를 하고 ST 이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셀시우스는 자기도 ST 이더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ST 이더는 뭐다? 업그레이드가 끝날 때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이더리움 측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원래 업그레이드 시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분기 내로 끝내겠다라고 기억을 했는데 이게 좀 느려진 측면도 있어요. 물론 천인공노할 셀시우스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모두들 어느 시점에 보니까 손에 쥐고 있는 건 예림이 팩가바 하니까 다 ST 이더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하니까 ST 이더와 이더를 바꿔야 되죠. 그런데 ST 이더가 이더가 되는 순간은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인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ST 이더와 이더를 바꿔주는 거래소가 있었는데요. 이게 커브라는 거래소였습니다. 근데 커브를 보니까 ST 이더는 엄청 많아요. ST 이더를 팔고 싶다라는 사람은 많은데 이더리움이 없었습니다. 그때 코인판 뽀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코인판에서 뽀글뽀글한 머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코인충들은 다 아는 그분의 글로벌 거래소 FTX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우리나라 업비트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FTX의 본체인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곳이 있는데, 뭐 말하자면 업비트 위에 두 나무가 있는 것처럼 FTX도 뭐 알라메다 리서치가 있는데, 그 알라메다 리서치 지갑에서 커브에다가 5만 ST 이더를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게임 하듯이 내가 제일 먼저 던질 거야 하고서 던져버린 거죠. 무려 1조 원어치 ST 이더를 냅다 던져버렸는데, 호가창이 비어있어서, 그러니까 뭐 산다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시장가에 긁어서 슬리피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다시 나온다고 퇴하고 떠난 그런 격이었죠. 1조를 매도를 치니까 디패깅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루나하고 UST 때 배웠죠. 디패깅이 뭐다? 1대1 교환이 안 되는 것. 물론 ST 이더는 이더리움과 디패깅이 원래 안 됐던 때도 좀 있었는데 차이가 더 벌어져서 이제 1 ST 이더를 주면은 0.95 이더까지 내려간 거죠. 원래는 사람들이 2.5% 차이도 안 날 것이다 라고의 베팅을 했는데 지금은 5%까지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1 ST 이더를 팔 때마다 5% 이상의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에라 나부터 튀어야겠다고 뱅크런 때 은행에 냅다 달려가는 것처럼 셀시우스의 뭐 ST 이더 말고 그냥 이더리움을 예치해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내 돈은 무사한가 하고 이더리움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거죠. 셀시우스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예치해 놓은 걸 이자를 주려고 한 건지 어쨌건 이걸 ST 이더로 맘대로 바꿔놨는데, 이더로 달라고 하니까 이건 또 어디서 바꿔야죠? 바로 커브. 근데 커브에서는 이미 알라메다에서 무려 1조를 던져서 6월 중순이면 디패깅이 9% 정도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다 던지는 족족 셀시우스는 그 차이만큼, 그러니까 9% 혹은 그 이상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거죠. 결국 셀시우스는 지급 정지를 선언하고 은행으로서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길로 간 겁니다. 한번 돈 못 주겠다 하고 선언한 은행 셀시우스에 누가 돈을 맡기겠어요. 여기서 이제 제 영상, 과거 영상인 핵폭탄으로 항상 지목되고 있는 테더, 언제나 폭탄처럼 터질까 말까 하는 그 테더가 나옵니다. 테더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셀시우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테더사는 초과 담보가 설정돼 있어 준비금이나 안정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코빈 리서치 센터 김민승 애널리스트는
신뢰와 불신이 오가지만 테더사가 셀시우스의 투자 또는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 큰 손해를 보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평가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람들은 일단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또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 가격 향방은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런데 다만 현재까지는 부정적 기류가 더 쌓여있는 상황이다. 말하자면 악재는 쌓여있고 호재는 찾기 힘들다, 이런 상황입니다. 셀시우스의 회생 여부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셀시우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다른 코인 시장 플레이어들도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바벨 파이낸스라는 곳도 6월 17일 인출을 중단했는데요. 바벨 파이낸스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회사로 초기 비즈니스 모델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USDT, 그러니까 테더를 대출해주는 기업이었습니다. 바벨 파이낸스는 아주 빠르게 성장해 총 대출 규모가 약 3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는데, 다만 바벨 파이낸스가 무너지더라도 상대적인 충격파는 덜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왜냐하면 바벨 파이낸스가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기업 가치가 약 2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코인 시장 쪽에서는 메이저 업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렇게 코인 시장이 정말 2조 원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거대 시장이 된 게 좀 체감은 들긴 합니다. 하여간 테라폼 랩스, 그러니까 루나, 셀시우스, 3에로 캐피탈, 3AC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촉발된 이번 코인 폭락장을 두고 사실상 크립토 업계의 호흡기를 떼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그나마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정도지만 알트코인은 고점 대비 90% 이상, 말 그대로 시체들이 즐비한 하락한 자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투자왕 김단태 채널의 김단태님은 아예 망하는 시나리오까지는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다만 연쇄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와 비슷하게 방만하게 운영했거나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써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업체들이 약한 고리로 지목이 된다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매크로 상황까지 코인 시장을 도와주지 않는 분위기라 앞으로 상황은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코빌 리서치 센터는 이것도 지나가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두가 다 망해 없어질 것 같다는 순간은 주기적으로 있었는데 이는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테라 사태, 셀시우스와 바벨 파이낸스 입출금 중단, 3AC 파산설과 연쇄 청산 가능성, 무지막지하게 터졌네요. 하여간 그런 등등이 제기되면서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종말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장은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상대적인 긍정론을 보였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약간 거래소의 리서치 센터라는 것도 염두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돈 받지도 않고 광고도 아니고 질문만 했을 뿐입니다. 이번 하락장이 코인 시장의 종말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공포와 안도가 뒤섞여 있는 분위기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6월 19일 약 2천만 원 초반대까지 폭락한 후에 현재 2,700만 원 정도 살짝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주저리 셀시우스 얘기 오래 했는데 다음에는 또 흥미로운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